안녕하세요. 수면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놉티콘과 K방역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수면시사의 핵심은 철학적 개념 그리고 학문적 개념을 가지고 사회현상, 시사적 현상을 설명을 잘 해낼 수 있다. 이게 포커싱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놉티콘으로 뭘 설명한다? K방역을 설명하고 그러한 입장을 저희가 반박하는 것까지 한번 오케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파놉티콘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중앙에 감시탑이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감옥들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시광선, 광선을 이용하는데요. 빛을 이용하는 거죠. 중앙의 감시탑은 어둡게 만들어 놓고 감옥은 밝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감시탑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감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시선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 제라미 벤담. 벤담님께서 만드셨군요. 이렇게 건축물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셸 푸코인데요. 푸코. 네. 감시와 처벌 유명하죠. 네. 1975년도 작품입니다. 이 감시와 처벌에서는 현대 사회 규율 체제로 요 파놉티콘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옥의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교도소를 감시 원리를 극대화한 교도소의 어떤 하나의 건축 원리로서 제라미 벤담이 그걸 제안했다면 그 제안한 형태를 하나의 현대 사회를 규율한 어떤 체제로서 의미를 확장한 것이 바로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게 빅브라더가 생각나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보면 빅브라더 감시 체계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제 그게 저희가 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전자, 인터넷 이런 것들과 다 맞닿아서 또 다른 형태로서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전자 감시 사회죠. 네.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 전자 감시 사회. 그러면 기존의 파놉티콘이라는 그 감옥 형태의 건축물과 이제 전자 컴퓨터를 인터넷을 등장시킨 전자 파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공통점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감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본인을 감시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내면화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규율과 통제에 있어서 그 기제가 다릅니다. 기제라 하면 이제 어떻게 규율하고 통제하느냐인 것이죠. 이제 파놉티콘의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선, 누군가가 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시선의 원리였다면 지금과 같은 이제 정보 환경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진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게 어쩌면 개인의 정보, 어떤 개인으로서의 정보, 소비자로서의 정보가 바로 규율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매개 수단이 됩니다. 이거 생각나요. 이거 논술 기출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2020년에 그 아주대 논술 기출문제로 전자 파놉티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스노든 같은데요. 맞습니다. 뭘로 유명한 사람이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국가안보국 NSA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기밀 자료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 고발자군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밀 자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프리즌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민간인들의 정보와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제 사찰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막 미국에서 얘 체포하려고 했을 텐데. 맞습니다. 도망 다녔겠네? 그래서 여러 국가의 몇십 개 국가의 망명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압력을 두려워한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망명을 거절하고 결국엔 러시아밖에 없잖아, 굳이. 결국 러시아로 지금 망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미니까 그죠? 네, 이러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프리즌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이러한 전자 파놉티콘이 어떤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안이긴 하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자, 시놉티콘은 뭔가요? 네, 시놉티콘은 이때까지 파놉티콘이 감시자와 감시를 당하는 대상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면 이걸 감시를 당하는 대상이 또 역으로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본다. 그래서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정부가 모든 걸 감시하는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감시는 의회도 있을 거고요. 네. 언론도 있을 거고 시민단체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권력 집단을 역으로 감시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이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파놉티콘과 시놉티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K 방역과 파놉티콘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이것이 이제 K방역에 있어서 좀 다양한 평가들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파노티칸을 다룬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해외 언론에서 K방역을 되게 긍정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워싱턴 포스트나 BBC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되게 유수한 세계적인 저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생각난다. 비판적 시각이니까 이거 우리 K 방역 그럼 막 어디 가서 막 정보 기재하고 인터넷으로 막 추적하고 교통카드 쓴 거 핸드폰 추적하는 거니까 파놉티콘이네. 전자 파놉티콘. 네. 아 그래서 감시 사회라고 비판하는 거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미지가 바로 그러한 주장을 담은 우리 국내 사회에서는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정치 철학자죠. 그래서 한병철 교수. 맞습니다. 네. 한병철 교수 전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기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일 언론에 기고한 칼럼의 헤드라인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K 방역은 디지털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K 방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강한데 디지털 바이러스에는 취약하다. 이게 뭐냐?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명 사회. 네. 아 이거 피곤감이 드네요 벌써. 네, 그래서 한병철 이 철학자가 실제로 피로 사회에 이어서 투명 사회라고 하는 이제 책도 저자했을 정도로 이러한 디지털 바이러스, 즉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이번에 K 방역에 있어서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서도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의 안심밴드라고 해서 안심밴드이지만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곤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적인 디지털 치안 체계, 요게 서구의 사회에 도래할 것이라는 게 비판의 본질이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정말 디지털 감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런 비판적인 인식이 부재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선 공개 과정에서 이제 그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됐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과정을 교정하는 작업에 시민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능적으로 어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조치에 있어서 이제 수능적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개인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둘 다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둘 다 추구할 수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한쪽 부분이 조금 손상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그걸 감시 사회라고 딱 얘기해 버리는 것은 지금 감시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디지털 감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감시와 통제라는 패러다임으로 기계적으로 환원해버리는 하나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방역 조치든 간에 이건 무조건 감시 사회의 어떤 일환으로서 본다. 이거는 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좀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니네들이 기계적으로 이거 감시하는 거야 라고 아시아 사회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반대로 서구에서는 그렇게 안 느슨해가지고 지금 막 봉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봉쇄되고 뭐 이런 이 지경에 도달하는데 그러면 유럽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의 무능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아시아권에는 오히려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디지털 감시 사회가 강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이게 뭐 양쪽 다 걸리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양립 불가능한 입장을 이쪽에 왔다 갔다 편의적으로 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국가를 까기 위해서 어떻게든 까기 위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오히려 반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 파놉티콘으로 K 방역에 대해서 비판이 있지만 또 반박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장과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파놉티콘과 시놉티콘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하게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방역이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이 마스크에 대한 시사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너스입니다.